세상에 의미 없이 떠도는 풍문은 없다. 더 아찔하고 더 거침없는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드라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민 씨, 요즘 방송 중에 네. 개밥 주는 남자, 미운 오리 새끼, 뭐 나 혼자 산다, 네 개의 캔디 이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제가 뭘까요? 네. 알면서. 바로 혼자 사는 남자들의 일상이 공개된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일상이 속속들이 공개되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모습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박수홍 씨가 클럽 마니아였다라는 거는 이번에 또 처음 알았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싱글남의 리얼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그맨 김수용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풍문으로 들어쇼는 어떻게 또 풍문으로 들어쇼 평소에 즐겨오는 프로입니다. 그 네. 연예계의 그 뒷이야기. 아. 정말 흥미진진한 프로인데 이 프로에 나와서 정말 영광입니다. 근데 녹화들이 가기 전에 저한테 앉자마자 시작도 하기 전에 언제 끝나냐고. 너무 재밌어서. 저는 밤새 촬영해도 상관없어요. 네, 내일까지 합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저희 애 보러 가야 돼요. 네, 토크계 잠룡답게 속 시원한 연예계 뒷얘기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글남의 리얼 스토리입니다. 다시 돌아온 싱글남, 일명 돌싱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발라드의 황제. 이혼 사유가 좀 충격적이었죠. 톱 탤런트 A씨와 부인을 의심을 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아유. 더 놀라운 소식이 제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이미 돌아선 이미 그때 그 사건이 아주 강렬하게 불륜을 저질렀다.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말도 안 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돼. 저 같으면 정말 쫑이죠. 그냥 디엔드인 거죠. 나훈아 씨의 행방을 저희 풍문쇼에서 단독 취재를 했습니다. 계세요. 여기 혹시 나훈아 씨 많이 들어보면 와 있어요. 거기 누가 있어 있기는. 네, 이번 소식은 다시 돌아온 싱글남, 일명 돌싱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최근 가요계의 황제로 꼽히는 두 사람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은 이혼 소식을, 또 다른 사람은 재혼 소식을 전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죠. 네, 그래서 준비한 이번 풍문, 싱글남이 된 황제들입니다. 빠밤. 전 못하겠어요. 왜요? 그럼 저희가 쏴도 되겠습니다. 빠밤. 빠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박력 넘치는 무대 매너와 다이나믹한 창법으로 1960, 70년대 전성기를 누리며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닌 분입니다. 네, 한 시대를 풍미한 영원한 오빠, 가요계의 황제. 바로 가수 나훈아 씨입니다. 나훈아 씨가 올해 딱 데뷔 50주년이에요. 네. 66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나훈아 씨가 대단한 게 뭐냐면 3,000곡 이상을 노래를 불렀고 그동안에 그중에서 한 뭐 사랑, 잡초, 무시로 이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곡을 포함해서 한 800곡 정도를 작사하거나 작곡을 합니다. 와. 아무튼 한국에서는 뭐 가왕 조용필 씨를 유일하게 카리스마로 누를 수 있는 황제라는 칭호를 가진 분입니다. 근데 이제 가수로서는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었죠. 하지만 이제 인간 나훈아, 그다음에 또 남자 나훈아로서는 정말 풍파를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그 각종 루머 때문에 활동을 중단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근데 제 기억엔 진짜 사실 2008년도에 그 기자회견이 너무 인상적이라 가지고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20대 정도에게는 아마 나훈아 씨의 음악적 성과나 아니면 이런 이력보다도 그때 그 사건이 아주 강렬하게 나훈아 씨의 이미지에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 후로 이제 나훈아 씨가 너무 감감무소식이라 가지고 또 한동안 소식을 못 들었는데 오죽하면은 또 다른 소식이 이제 뇌경색으로 와병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최근에 알려진 게 별로 없었죠. 근데 얼마 전에 그 동남아행 비행기 1등석에서 나훈아 씨를 목격했다라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요즘 진짜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훈아 씨의 행방을 저희 풍문쇼에서 단독 취재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계세요.
여기 혹시 나훈아 씨 많이 있더라고. 와 있어요 거기 누가 있어 있기는. 네, 나훈아 씨가 잠적한 지도 벌써 9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난 4월에 나훈아 씨가 공개석상에 깜짝 등장해서 화제가 됐는데 공개석상, 뭐 무대라든지 가요 관계된 곳이 아니라 네. 법정이었죠. 정수경 씨와 아내 정수경 씨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한 지방법원에서 무려 8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취재진들이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어요. 하다 보니까 더 사건이 지지부진하게 되니까 판사가 나와라. 나와서 얼굴을 보고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해서 출석을 하게 된 거였죠. 네. 그리고 이후에 5년 정도 어쨌든 두 사람은 이혼 공방이 했습니다. 네. 이혼 소송이 5년 정도면 상당히 긴 기간 아닌가요? 왜 그렇게 길게 했죠? 두 사람의 입장이 종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아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고 네. 나훈아 씨는 이혼을 할 이유가 없다, 이혼을 안 하겠다라고 팽팽하게 무려 5년간이나 지속됐었어요. 그렇다면 두 분의 이혼 소송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부인 정수경 씨가 2011년도에 처음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을 제가 2012년도에 국내에서 처음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두 분 다 연예계 생활할 때 가명을 썼어요. 네. 그리고 서울이 아니고 좀 지방에서 소송 중이어서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당시 정수경 씨의 입장은 이랬어요. 톱스타의 아내가 아니고 나도 이제 한 여자로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입장이었고, 나훈아 씨의 입장은 그동안의 부부 형태도 나쁘지 않다. 왜 굳이 이제 와서 이혼을 하려고 하냐라는 입장이었고, 참 당시에 제가 취재를 하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혼 여부 자체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굉장히 특이한 이혼 소송 케이스가 아닌가 싶었어요. 네. 정말 저는 궁금한 게 결혼 생활이 도대체 어땠길래 한 사람은 이대로 살자, 한 사람은 나는 내 인생을 찾겠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보이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그 아내였던 정수경 씨가 그 주장을 했던 이혼 사유가 좀 충격적이었죠. 그 나훈아 씨가 이제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경 씨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제 그 이혼 사유로서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나훈아 씨가 또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연락을 끊고 살 수가 있죠. 사실상 이 두 분은 무려 한 20년간을 떨어져 살았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두 분 사이에 슬아의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외국에서 공부를 시키느라고 정수경 씨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하와이에 갔는데 그때가 93년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떨어져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래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이 있는 하와이에 뭐 가기도 하고, 겨울방학 때는 같이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 두 사람의 연락이 이제 끊긴 것은 이제 2006년도 무렵인데, 이 정수경 씨는 하와이에 살았고, 이 아들이 이제 그 보스턴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서 보스턴에서 이제 그 직장을 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도 정수경 씨가 그냥 이제 하와이를 떠나서 이제 그 보스턴으로 갔으면 했는데, 그렇게 가면서부터 연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끊어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정수경 씨 주장은 뭐였냐면 2006년에 보스턴 이사 간 이후로는 나훈아 씨가 4번만 오고 그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거기에 왕래했던 건 굉장히 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녀봤지만 실제로 보스턴이라 그러면 한 번 가는데 좀 힘듭니다. 하와이 같으면 직항도 있고 하지만 보스턴은 기본으로 갈아타야 되고, 그러니까 시차를 보면은 뒤집어서 하나 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반대편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나훈아 씨가 아무래도 찾아가는 빈도가 예전에 비해서 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두 분의 사이가 멀어진 거는 꼭 거리상의 이유, 거리가 멀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2006년 말에 나훈아 씨가 좀 뭐 심적으로 힘들다, 좀 쉬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정수경 씨는 흔쾌히 허락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한 달 뒤쯤에 연락을 해보니까
번호가 바뀌었다고 해요. 모든 연락처가 바뀐 상태여서 연락이 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정수경 씨는 처음에는 그냥 좀 여행이 길어지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8개월 동안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낸다는 거는 굉장히 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그런 이제 그 걱정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 그러던 중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에 관해서 이제 그 부부 금슬이 깨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부 금실이 깨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07년 8월에 나훈아 씨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제 당시의 그 상황이 정수경 씨에게는 굉장히 좀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이유는 바로 나훈아 씨가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몰랐나? 아니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아들 결혼식에 안 올 수가 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연락이 두절 상태였으니까 혹시 연락이 안 닿아서 나훈아 씨가 몰랐던 건 아니고요? 뭐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결혼식 3일 전에 연락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뭐 그래서 내가 당시 뭐 미국에 있으니까 가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정수경 씨가 이제 오지 마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당연히 오지 말라고 하겠죠. 화가 나니까. 감정이 좀 상했던 여자의 오지 말라는 뜻은 와달라라는 그래도 와라라. 뜻이에요. 진짜요? 그럼요. 진짜요?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준석 씨. 진짜 안 몰랐지만 여자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애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 어땠어요? 오늘 좋은 거 하나 알고 간다. 그런데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오지 말라고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정수경 씨가. 정수경 씨가 이제 그 8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 어찌됐든 이제 그 아들의 결혼 소식에 대해서 전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훈아 씨에게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았으니까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대단히 화가 났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청첩장에도 이제 나훈아 씨의 이름을 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결혼식장에서도 이 나훈아 씨가 앉아야 될 이 자리까지도 없앤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3일 전에 이제 나훈아 씨한테 전화 오니까 결혼식에 오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이 그 결혼식장에서 얼굴 불킬 일 있겠네요. 라고 했던 게 이제 이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표현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고, 정수경 씨는 이제 그동안 화났던 감정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정말 못 오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이름 빼버리고 못 오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내 마음은 화가 나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와야 하고요. 사실 부부나 연인 사이의 연락 문제, 이건 언제나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그 배우자나 연인, 무려 8개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살아 숨쉬이 확인이 된다면 어디선가. 네. 근데 연락만 안 된다. 그냥 디엔드인 거죠. 그냥. 그게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아요? 네, 남자친구면 오히려 말끔하죠. 그냥 헤어지면 되고, 끝났구나. 근데 남편이 만약에 이러면은 남편 바이바이. 나도 바이바이. 아니, 저는 바이바이인데 그렇게 연락이 안 되고 조금 일방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나가는 게 이혼의 사유라고는 들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남편하고 뭐 연락이 안 되고 뭐 그러면 저는 자동적으로 그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뭐 저라면 일반인 남편이었다면, 그러니까 직업이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다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훈아 씨 같은 아티스트였다면 좀 또 다르게 생각했을 것 아니, 같기도 아티스트는 해요. 너무 관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겠지만 아티스트는 다른 사람한테 아티스트고 나한테는 남편이죠. 그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이 제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준다, 이해해준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어쨌든 좀 어느 정도는 연락은 돼야 돼요. 아니, 소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개월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았어요, 나도 못해요. 7개월도 안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8일까지 내가 이해하겠다고. 그러면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정수경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2006년 연말 이후부터는 아예 나훈아 씨 얼굴을 못 봤다고 하고요. 2007년에는 2번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07년 가을 이후에는 아예 그 연락마저도 완전히 끊겼다고 합니다. 근데 나훈아 씨가 지금 활동 중단한 지 딱 10년 됐어요. 나훈아 씨가 이제 미국에 있든 어디 다른 동남아에 있든 어디에 가 있든 휴대폰도 없고 연락은 안 됩니다. 누구도. 유일하게 작년에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동생이 지금 뭐 국내 상황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훈아 씨는 해외에 있으면 몇 군데 호텔 포인트를 놔두고 거기에서 프런트에 메모를 메시지를 통해서 여동생과 통화를 한다. 소통을 한다. 그 외에는 일체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잠수를 타거나 연락이 안 되면 누구도 아무리 가까운 측근도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 도대체 나훈아 씨가 이렇게 철저하게 은둔 생활을 했던 이유가? 근데 저는 사실 이때쯤 이제 나훈아 씨에게 어떤 일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전에도 이제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스캔들이 있으면 일단 이제 정리가 된 후에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또 패턴이 있거든요. 네, 당시에 나훈아 씨의 잠적과 관련한 내용을 우리 강일원 국장님이 단독 취재하셨죠? 꽤 오래전 일이긴 한데 어쨌든 나훈아 씨가 지금까지 활동을 하지 않은 단초가 됐던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5월에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이 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세종문화회관 대관은 1년 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그 대관 계약금도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근데 이거를 돌연 공연을 취소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속사나 모두가 당시 취재했을 당시에 나훈아 씨 행방을 모른다, 연락처를 모른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훈아 씨 잠적설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이제 뭐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을 취소하고 그리고 1년 동안 거의 행방이 묘연해지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루머죠. 근데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루머가 거의 괴담 수준이었죠. 네. 그 이상한 소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해외 도피설이었어요. 무언가에 쫓겨서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를 했다라는 설이었어요. 당시 최대의 관심사는 나훈아 씨의 거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뭐 부인이 있는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으나 나훈아 씨와 함께 공연을 오래 했던 측근에 따르면은 미국에는 있지만 하와이에는 있지 않다. 뭐 다른 모처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소문이를 계속 이제 부풀려지면서 이제 야쿠자 배우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이 나훈아 씨가 이제 톱 탤런트 A 씨와 사귀고 있는데 A 양이 공교롭게도 이제 일본 야쿠자의 보스의 여자친구고 이 보스가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나훈아 씨의 이제 신체를 훼손했다. 이런 이제 신체 훼손설이 등장을 했는데 전형적인 이 노무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뭐냐면 야쿠자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또 이제 뭐 보스의 여자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신체 훼손설, 야쿠자라는 잔인성까지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논리성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파괴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괴소문 때문에 아까 피해를 봤다는 그 탑탤런트 A 양이 2명이 거론이 됐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김혜수 씨랑 김선아 씨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소문의 중심에 이제 두 사람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사실은 뭐 나훈아 씨 스타일로 봐서 좀 특이하게도 김혜수 씨 토크쇼에 나훈아 씨가 출연을 했고 또 나훈아 씨 공연에 김선아 씨가 2005년도에 무대에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나훈아 씨는 자신의 무대에 정말 누구도 쉽게 잘 어울리지 않는 정말 엄선하고 엄선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저런 소문들이 자꾸 부풀려져가지고 확산이 됐던 거고요. 그 바람에 어쨌든 두 배우도 물론이고 본인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고생을 한 건 아마 가족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당시에는 정수경 씨와 아이들이 나훈아 씨와 아예 연락조차 안 됐던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남편을 믿는 마음도 물론 없지는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에 아마도 불륜과 관련한 의심도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지만 그것을 미국에서 TV로 지켜보는 뭐 이제 가족분들의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008년 1월 나훈아 씨가 공개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여배우들에 대한 루머를 진짜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연락이 끊겼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좀 났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수경 씨가 이혼 사유로 든 두 번째 이유가 이 결혼 기간 중 나훈아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아내가 주장하는 잠적설, 불륜설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간 것 같네요. 오해를 풀고 싶어도 만나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하잖아요. 근데 만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 이제 원망과 의심과 모든 것이 혼재되었던 것 같고 뭐 결국 이러니까 이혼 소송을 안 할 수는 없었던 상황으로 치달았던 것 같네요. 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더 놀라운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더 놀라운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부가 이혼 소송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는 2010년도에 이혼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까 그 국내 이혼 소송이라고 하신 거군요. 그럼 한국에서는 5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미국에서는 금방 이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원래 바로, 미국이 또 그렇죠. 이혼이 쉬운가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혼 소송 보통 보면은 뭐 사실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뭐 몇 년씩 끌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고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 일정 기간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유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이혼이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훈아 씨도 사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혼이 빨리 진행됐지만은 한국에서는 또 지금 보다시피 이제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럼 유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혼하신 건가요? 미국에서의 이혼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또 좀 재미있는 거는 나훈아 씨가 먼저 협의 이혼 서류를 보냈다고 하네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나훈아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나훈아 씨는 정말로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국에서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이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제 이 협의 이혼 서류를 보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에서 뭐 사실 싱글맘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이런 보험 같은 곳에 혜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에도 한 퍼센트 비율로 따지면은 10%도 안 되거든요, 할인율이. 근데 경제적인 이유로 보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훈아 씨의 인기도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많긴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혼을 한 두 사람이 또다시 국내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미국에서의 이혼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금전적인 문제가 등장을 하지 않는데 이 한국에서의 이 두 번에 걸친 이혼 소송에서는 이 금전에 관한 이제 재산 문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나훈아 씨가 이제 미국에서의 이혼이 진행됐을 때 이혼 서류를 전달했던 거는 그런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미국에 있는 재산은 아내에게 준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이혼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에서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생활비 액수를 놓고 두 사람은 또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데요. 2011년 7월에 생활비를 나훈아 씨가 송금해준 뒤에 그 이후로는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들면서 더 이상 뭐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돈 문제는 나훈아 씨 입장은 확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뭐 매월 얼마씩 이게 아니라 나훈아 씨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 이혼을 제기하던 2011년이죠. 그해 이제 4월에 한 2주에 걸쳐서 17만 달러를 송금을 합니다. 아내한테. 네. 그게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 뭐 1억 9천,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그리고 또 7월 6일 날 $10,000. 그거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2억, 뭐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보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는 게 이제 나훈아 씨 얘기죠. 이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살던 미국 보스턴 집이 한 11억 원 선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 동안 약 700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 80억 원 정도를 보내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2007년 여행을 떠나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두절할 때 그때 당시에도 이제 8억 원에서 10억 원가량을 먼저 주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훈아 씨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약 그 100억 원 정도를 이 아내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는 뭐 부양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 아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이제 첫 번째 이 재판에서 펼쳤습니다. 이렇게 쌍방이 입장이 첨예하게 달랐기 때문에 이혼 공방이 굉장히 길게 늘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이혼 조정 과정을 수차례 실패를 하고 이제 재판 절차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판정을 내립니다. 나훈아 씨 승소로 일단락됐죠. 정수경 씨가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있나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단 나훈아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정 씨의 주장이 기각이 됐죠. 네. 어쨌든 이제 이혼 소송에서 정수경 씨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이제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 나훈아 씨와는 아직도 연락처가 나에게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은 이제 나훈아 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4년도 10월에 다시 이제 그 두 번째 이혼 소장을 내게 됩니다. 이제 이혼 소장을 내기 7개월 전에 이제 정수경 씨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나훈아 씨와 좀 만나고 뭐 어쨌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양평 소재에 있는 나훈아 씨 작업실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7년 만에 재회라면 감회도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나훈아 씨 부부가 이때 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혹시 아실까요? 뭐 7년 만에 만난 부부였지만 정작 마주보고 대화한 시간은 뭐 20여 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뭐 당시에 알려진 바로는 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나서 귀국을 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지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멘트를 나훈아 씨가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정수경 씨가 귀국을 해서 하면 뭐 재결합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생각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데 이제 과정상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이혼을 정정하고 부부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나훈아 씨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 어떤 뭐 미국에서의 법적인 문제까지도 그냥 정수경 씨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수경 씨로서는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나훈아 씨 부부의 이혼 소송 기간 동안에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정수경 씨의 아들이 굉장히 좀 저랑 비슷한 또래인 걸로 알거든요. 네. 그런데 2015년 2월에 이 아들이 림프암에 걸린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그 이후 바로 3월 초에 바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기간 항암 치료를 받았고요. 지금은 안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 뭐 보통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2, 3년은 좀 불안한 상태로 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분이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다고 해. 행여 뭐 이런 부모의 이혼 문제나 뭐 이런 사생활들이 까발려지면서 아이가 좀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혹시 재발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훈아 씨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나훈아 씨도 이제 정수경 씨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잠깐 만났을 때 이제 그때 처음 들었다 아내한테. 그런데 그 아내의 말을 마치 자기를 붙잡기 위한 어떤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내서 정수경 씨가 조금 좀 실망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그렇죠. 뭐 마음을 돌리려고 그렇게 괜히 괜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을 보였다고 해요. 글쎄요, 뭐 아니요. 물론 나훈아 아내가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안 걸렸어라고 하는 엄마는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 자식에게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굳이 잡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아니 헤어지시면 될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33년 만에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우리도 사실 네. 많은 사람들이 왜 한쪽은 이혼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굳이 안 하려고 네. 그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많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이혼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네. 법원이 이제 1심 판결은 이혼을 해라 이렇게 네.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럼 완전히 이제는 남남이 된 건가요? 글쎄요, 일단 어느 한쪽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또 법적 공방이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지만 만약에 항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 더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법원이 이혼을 하라는 이런 판결에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고요. 일단 또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뭐 제기된 금액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그동안 나훈아 씨는 계속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이혼을 하라는 판결 이후에 실질적인 승자는 나훈아 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2014년 두 번째 소송을 했을 때 아내 정수경 씨가 그 재산 분할 대상에
저작권료를 좀 포함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혼은 받아들여졌지만 요 저작권료를 이렇게 예산 분할에 포함되는 거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승자는 나훈아 씨다라는 얘기가 하고 있었죠. 이 정수경 씨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나훈아 씨가 한 달에 벌어들인 저작권료가 무려 4, 5천만 원이라고 해요. 뭐 사실 정수경 씨 측에서 봤을 땐 이혼은 받아들여졌지만은 하지만 재산 분할 측면에서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12억 1천만 원이라는 결과를 받게 됐고 그것의 핵심은 어쨌든 저작권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긴 할 겁니다. 네, 사실 노래나 이런 것들이 무형의 창작물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 재산 형성에 부인의 기여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 논쟁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논란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이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게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부부가 헤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사별과 이혼. 한데 이제 만약에 이 정수경 씨가 이혼을 하지 않고 나훈아 씨가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머지 이제 70년간은 이 아내분이 이제 그 저작권료를 모두 수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별을 했을 때. 근데 이혼을 했을 때는 그 저작권에 대해서 일체 권리가 없다고 한 판결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어떻게 좀 참 여러 입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나훈아 씨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살고 계신 곳으로 알려진 양평을 다녀왔습니다. 이혼 소송 5년 만에 나온 나훈아 부부의 첫 이혼 판결. 나훈아 씨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그가 사는 경기도 양평으로 가봤습니다. 이혼 판결 후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마침 집 앞에는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었는데요. 계세요.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 그의 모습. 방치된 가구만이 집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 후엔 그가 집을 처분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는데요. 혹시 주민들은 나훈아의 근황을 알고 있지 않을까? 혹시 최근에 나훈아 씨 보신 적 있으세요? 이혼할 때 그 뭐 이혼 소송 할 때 막 그때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 많이 왔었어요. 기자들 막 많이 와서 진치고 있더라고. 근데 소용없어요. 안 와요 여기. 있지를 않아. 와 있어요 거기 누가 있어 있기는. 나도 운동 가다 보면 차가 항상 있더라고요. 예. 엇갈리는 마을 주민들의 목격담. 결국 나훈아 씨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훈아 씨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차가 없는데 차가? 집 앞에 차마저 갑자기 사라진 상황. 혹시 제작진이 온 것을 눈치챈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동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근 경찰서에 들러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나훈아 씨 집을 갔다 왔는데 차가 있더라고요. 그 차는 나훈아 씨 차 아니에요. 그 뭐 좀 먼 친척 차. 그분도 여기 관리하시는데 거진 비우고 어쩌다 한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관리하신 분인데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앞만 두들겨도 안 나오시더라고. 없는 척 하는 거였죠. 그 CCTV도 다 있어 안에서 봤을 텐데. 아 진짜요? 네. 거기 보면 CCTV 다 있어요. 우리도 가면은 우리도 이제 순찰만 이렇게 갖고 돌지 그분 뭐 있다고 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네, 저희가 나훈아 씨와의 접촉을 좀 시도를 해봤지만 안타깝지만 나훈아 씨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트로트계의 황제 나훈아 씨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풍문의 주인공 역시 가요계의 또 다른 황제입니다. 자신만의 색깔로 명곡을 써내려가는 대한민국 최고 발라드의 황제죠. 네, 이분은 놀랄만한 아이돌 그룹이 컴백을 해도 대형 가수가 어마무시한 신곡을 발표해도 음악 차트에서 끝까지 살아남기로 유명한 분인데요. 네, 대표적인 음원 강자, 역주행의 아이콘, 가창정, 가수 임창정 씨입니다. 네. 임창정 씨 노래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럼요. 여자분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특히나 요즘 같은 갓
쌀쌀해진 날씨, 초겨울에 정말 부르고 싶은 그 아시죠? 소주 한 잔. 그죠.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9월에 발표한 내가 저지른 사랑 이 노래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그때 바로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달이 넘도록 차트 상위권에 있어요. 네. 요즘 같은 그 가요계 흐름 속에서는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가요계에서는 보통 자기가 부른 노래 제목 따라간다 뭐 이러잖아요. 저지른 사랑. 근데 저 돌아온 싱글 임창정 씨도 또다시 사랑, 내가 저지른 사랑, 네, 이런 걸 부르더니 결혼 발표까지 하셨어요. 네. 18세 연하. 야, 대단합니다. 네, 정말 여러모로 가창정인 것 같은데요. 돌아온 싱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리 가창정 임창정 씨는 내년 1월에 결혼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현재 예비 신부가 임신 상태로 알려져 있죠. 임창정 씨에게 새로 출발을 하시면서 이제 알콩달콩 새로운 가정을 꾸리실 텐데 사실 지금의 결혼이 더 주목받는 이유 과거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도 분명히 전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임창정 씨는 지난 2013년 4월이죠. 11살 연하의 미녀 프로골퍼 김현주 씨와 이혼을 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특히 슬아에는 새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었죠. 이혼 당시 임창정 씨가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합의서를 제출했는데요. 당시 임창정 씨가 입장을 밝혔어요. 봉합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으나 결국 성격 차이를 넘지 못했다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공개한 적 있죠. 근데 그 임창정 씨 이혼 즈음에 아주 충격적인 루머가 세상에 퍼지기 시작을 했죠. 바로 이제 이 막내 아들이 그 임창정 씨의 친자가 아니다. 이런 충격적인 또 루머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맨 처음에 퍼진 이야기인데 임창정 씨가 부인을 의심을 해서 뭐 유전자 검사 아이들을 해봤더니 막내 아들이 임창정 씨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굉장히 악성 루머였죠. 아, 이런 루머는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최악의 루머다. 뭐 그런 루머들은 사실 두 사람의 이혼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소문으로 좀 확산이 됐었죠. 당시에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임창정 씨가 맡고 막내 아들은 전 부인이 돌보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저런 이유로 양육권을 나눴구나라는 소문이 있었죠. 이런 루머가 힘을 얻은 데는 나름의 이유도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평소에 임창정 씨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만 데리고 외출을 나간다 이런 장면이 많이 목격되었다고도 하고 또 이혼 몇 달 전에 이제 김창현 씨가 스키장에서 임창정 씨 가족을 만나서 이제 SNS에다가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거기에도 또 막내 아들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마저 뒤늦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제 화제가 된 것이죠. 네, 그럼 임창정 씨와 전 부인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요? 정말 황당한 거죠, 당사자들한테는. 어쨌든 임창정 씨는 곧바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 증권가 찌라시에서 놔두는 이 내용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그런 어떤 입장 표명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한동안 좀 사그러들다가 결국은 또 길게 이 얘기가 흘러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에 한 1년쯤 지나서 부인이 참다가 결국에는 이듬해 누리꾼 20명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해서 법적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잘하셨네요. 아우, 진짜 상처도 상처지만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검색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저는 정말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송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김현주 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아니 그 소문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셨다고요? 아니 어쨌든 이게 그 허위 사실 유포인지 아니면 사실 명예훼손은 양쪽 다 성립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죄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실제로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면 유전자 검사를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죠. 막내 아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만 진행을 한 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요. 결국 임창정 씨 아내 그리고 세 아들 모두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부계, 목의 혈연 관계가 동일하다라는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은 2015년 8월에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네. 아, 저는 지금 엄마의 마음이 딱 느껴지는 게 결벽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유전자 검사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막내 아들만 했다가 또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또 그런 불똥이 튈까봐 모든 아들을 다 했다는 게 엄마가 정말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속상하네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소문이 난 겁니까? 두 사람은 일단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좀 소원해지면서 좀 사이가 멀어졌는데 일단 이혼 조정 신청이 있기 1년 전부터 별거 생활을 이미 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 정도 사실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뭐 별거 할 때쯤에 그 아내분이 이렇게 그 셋째 막내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또 이런 소문이 좀 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동시에 외도설도 뭐 있었는데 연예인이 뭐 이런 별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늘 정말 따라오는 게 돈 문제 그리고 외도설인 것 같아요. 임창정 씨는 요즘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고 노래도 열심히 하고 상처조차도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또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것 같아서 그래도 안심이 좀 됩니다. 맞아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사랑, 또 내가 저지른 사랑이 줄줄이 인기를 얻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가 사랑의 세레나데였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또다시 사랑 가사를 좀 보면요. 아픔이 좀 더 작아질까? 의미 없는 만남을 하다가 어느 날 그대가 흘린 눈물 왠지 나와 같다 느껴서 이렇게 그대를 지키는가 봐요 라는 가사가 있네요. 이미 작년에 단서를 우리한테 계속 흘렸던 건데 저희가 눈치를 늦게 챈 거죠. 네, 맞아요. 임창정 씨가 최근 발표한 신곡 내가 저지른 사랑 뮤직비디오에서는 또 예비 신부의 모습이 있었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잖아요. 벌써부터 이렇게 팔불출이다.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임창정 씨도 이제 황금 같은 싱글 시절을 즐길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제가 알기로 임창정 씨 본인이 운영하는 그 포차에서 직원들이랑 굉장히 재밌게 라이프를 즐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 이제 그 종업원들하고 격이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채용할 때부터 아주 재미난 이제 그 문구를 적어놨다 그러는데 이 독거 여성 근무자에게는 이 주택 경비 보관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독거 남성 근무자에게는 수입 맥주 또는 소주 2병을 무상 제공하겠다. 이런 조건을 또 내걸었다고 합니다. 입사 후에 이제 솔로를 탈출했다. 그러면 축의금 100만 원에 양문형 냉장고를 선물하고 또 드럼 세탁기 전용 세제를 6개월간 지급하고. 드럼 세탁기가 아닌 거죠? 드럼 세탁기. 세탁기 그렇습니다. 냉장고 때문에라도 네, 그럼요. 연예인 취직 가능한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깨지면 다 물어내야 된다고 그러죠. 재미난. 이혼하지 말고 오래오래 그만큼 잘 살아라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엉뚱한 친구예요. 방송에서 녹화하다 말고 방청으로 오신 분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한잔 할래요? 하다가 네 그러면 진짜 한 100명 되는 그분을 데리고 가요. 녹화 끝나고 갑시다 그러고 한 100명 되시는 분들 모시고 자기 가게 가서 술 먹고 노래하고 그러고 헤어지고 굉장히 엉뚱한 친구예요. 정말 좀 독특하고 재밌고. 백분한테 돈 다 받는 건 아니겠죠? 하나도 안 받아요. 하나도 안 받고 그날은 내가 쏠게요 했기 때문에 그냥. 근데 이제 그분들이 손님으로 오죠 이제. 그렇죠. 한 번 왔으니까. 그렇게 또 그러니까 그건 뭐 성공을 하는 또 어떻게 보면 비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고 보면 가수는 역시 노래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창정 씨 힘든 시간도 있었던 만큼 이제는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풍문쇼에서 뽑은 연예계 대표 골드 싱글남입니다.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죠. 완벽한 남자인데.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이 나체 사실 수집이라고 폭로를 했어요. 세상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 때문이라는. 이야. 남자? 풍문에서 밝힌. 죄송한데 이렇게 저한테 어떤 희망을 하지 말아주세요.
네, 요즘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 스타들의 사생활을 어머님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보셨죠? 미운 아주 우리 새끼.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김건모 씨, 박수홍 씨, 허지웅 씨, 토니안 씨 다 제가 다 친하고 좋아하는데 네. 사실 김건모 씨 아주 재밌게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재밌게 나오죠. 맞아요. 네. 그분들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꼬박 보다 보니까 왜 혼자이신지 알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왜 저런 분이 혼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분들 말고도 또 사실 이렇게 엄마의 마음으로 온종일 쫓아다녀보고 싶은 남자들이 꽤 있잖아요.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라고 말씀하시니까 정우성 씨를 정말 단지 엄마 된 마음으로 아, 한번, 그쵸. 보고 싶네요. 네. 김지민 씨. 예? 눈이 이상한데? 그래서 저희 풍문쇼에서는 연예계를 대표하는 요즘 제일 핫한 골드 싱글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들이 왜 혼자인지 숨겨진 이유와 사연들을 낱낱이 공개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이번 풍문은요. 풍문쇼에서 뽑은 연예계 대표 골드 싱글남입니다. 빠밤. 네, 이분을 키워드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다들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잘생긴 도라이. 도라이요? 도라이. 잘생긴. 노홍철? 노홍철. 다음 힌트, 흥오빠. 노홍철. 오빠. 너 흥철. 마지막 힌트입니다. 정조각. 정조각. 정우성? 정우성?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대한민국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죠. 정우성 씨입니다. 네. 잘생긴 도라이는 사실 뭐 주지훈 씨가 지어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오빠 역시 무한도전에서 얻은 별명이라고 합니다. 네, 정우성 씨는 나이가 올해 44살이라고 하죠. 1994년도에 고소영 씨와 함께 출연한 영화 구미호를 통해 데뷔를 했는데 그 후 영화 비트, 태양은 없다를 통해서 정말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우성 씨 얘기 중에 이제 데뷔 전에 또 굉장히 좀 얼굴이 많이 알려졌다. 워낙 잘생겨가지고. 근데 정우성 씨가 강남의 한 카페, 약구정동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카페 정우성 씨 이전에 또 구본성 씨가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곳인데 아무튼 뭐 정우성 씨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던 그런 사람 중 하나고요.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은 카페에서 일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옆 카페에서는 누가 일했는지 아세요? 공유? 아니요, 이정재 씨입니다. 거기 어디? 그 동네가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압구정에 정말 핫한 카페 몇 군데가 있었는데 뭐 모델 지망생이라든가 뭐 연예계 지망생들이 뭐 시간 남으니까 캐스팅 안 되면 거기에 아르바이트 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 우리 정호성 씨 같으면 정말 외모, 재력, 뭐 또 인품의 매너까지 모든 게 정말 완벽한 남자인데 네. 왜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 하고 있을까요? 근데 아마 이제 두 번의 그 이 공개 연애로 인한 후유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 첫 상대는 이제 데뷔 전부터 만났던 연상의 여인이었는데 당시 정말 이 그 정우성 씨의 인기는 굉장히 핫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여자친구 내지 뭐 연애 상대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이미지 타격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정우성 씨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는 걸 봤었어요. 제 이제 옆 테이블에서 처음에는 이제 여성분이랑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참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갔다 이렇게 올 때 보니까 방대에 앉은 남자분이 정우성 씨더라고요. 사실 공개 연애를 하니까 이제 당시 정우성 씨 여자친구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거기로 팬들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여자친구분이 굉장히 좀 시달렸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 고충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그 10년 이상 지속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8년도에 그 이 정우성 씨가 놈놈놈 그 영화에 출연한 이후에 이제 이 헤어진 지 오래됐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정우성 씨는 초반에 이제 그 30대에 결혼을 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결혼은 안 하겠다고 그랬지만 연애는 했었죠. 너무나 유명한 이지아 씨와 교제했던 게 2011년인데 이지아 씨가 이제 두 번째 사실상 그 공개 연애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한 달 만에 참 안타깝게도 한 달 만에 이제 갈라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지아 씨가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전 남편과 소송 중이라는 것도 뭐 충격일 수 있겠지만은 근데 뭐 사실 우리도 알고 놀랐지만은 그게 본인도 서태지 씨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정우성 씨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상당히 좀 트라우마가 자리해가지고 정우성 씨가 결혼 안 한다. 쇼크를 좀 많이 받았고 결혼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깨닫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정우성 씨와 이지아 씨는 드라마 전쟁의 신 아테네를 촬영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파리에 가서, 그러니까 드라마 종료 후였죠. 그 후에 파리에 가서 조금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사진을 찍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그때 파리에서 이지아 씨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정우성 씨에게 고백을 했다고 하죠. 그럼 정우성 씨도 미리 알고 있었단 얘긴데 사실 그때 저희도 되게 충격적이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정우성 씨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성 씨의 반응이 어땠는지 또 궁금하네요. 그때 뭐 여자로서 굉장히 자신의 과거를 남자친구한테 말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일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고스란히 잘 공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정우성 씨 또한 나도 10년 넘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좀 달래줬다고 하네요. 이지아 씨도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좀 감동을 받았다는 후문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뭐 그런데 저는 이제 당시에 이걸 취재할 때 느낀 건데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정우성 씨는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의 관계에 대해서 몰랐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우성 씨가 나중에 지인한테 정말 서태지 씨 그 전 남편이 서태지셨다는 거, 아까 이준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태지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그 이지아 씨를 계속적으로 만났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그 누모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헤어짐을 두 사람이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열애가 밝혀졌을 때 그때는 이제 소녀 팬들이 보세 옷가게로 또 찾아갔었다면 이번에 이제 알려진 이제 이지아 씨와의 연애에서는 전 국민이 마치 이제 헤어져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했던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알려지는 족족 계속 자신에게는 좀 큰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제 생각에는 아직 정우성 씨가 결혼 안 한 건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사람들에게 뭐 이용당하고 배신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정우성 씨가 뭐 사기를 당했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 굉장히 연예계에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작년에 이 사기 사건이 46억 사기 사건이 이제 터졌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의 일이지만 이 정우성 씨한테 46억 원을 사기를 친 이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중반까지 굉장히 그 지상파 드라마를 했고 굉장히 또 제가 알기로 저도 뭐 일일 관계로 뭐 그 당시에 많이 만났었던 그 작가 중에 하나인데 얼굴도 이쁘장하고 굉장히 사교성이 좋아요 일단. 그래서 연예인들하고 친분 관계가 돈독했고. 근데 어쨌든 정우성 씨도 이런 그 연기자와 작가의 어떤 그런 방송가에서 만나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재벌들만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거짓말로 정우성 씨한테 얘기한 거죠. 정우성 씨가 딱 믿고 22차례에 걸쳐서 무려 46억 2,600만 원을 건네는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이 왜 2015년이 돼서야 공개가 된 거죠?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정우성 씨도 그래서 이젠 정우성 씨도 피해자더라라는 소식이 나중에서야 알려지게 된 거죠. 하지만 정우성 씨는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채로 투자를 한 자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취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정우성 씨가 물론 뭐 그렇게 많은 돈을 사기당해서 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지만 굉장히 실제로 정우성 씨에 대한 어떤 좋은 일화는 많습니다. 배우 김경태 씨가 정말 단칸방도 얻기 힘들 만큼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우성 씨가 선뜻 수천만 원을 이렇게 빌려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고 또 한 번은 뭐 자신이 그 조연출로 했던 감독이
입봉이죠. 데뷔할 때 29억 원을 또 내놔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또 혼자서도 굉장히 잘 논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놀기를 즐겨 하는데 이 혼자 놀기 때문에 그 팬들의 또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우성 씨도 이제 자신의 이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최근 근황을 사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올리게 되는데 워낙 조금 이 다른 여자 연예인과는 다르게 이 셀카 사진이나 이런 사진들이 좀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정우성 씨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드는 사진까지도 올리면서 제발 좀 이제 팬들로부터 잘생긴 원래 모습 그대로 올려달라 이런 이제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정우성 씨는 내가 이제 잘난 체 하려고 올리는 사진이 아니라 나의 그냥 근황을 소통하고자 하면서 올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팬들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조금 사진을 갖다 잘 찍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간에는 그 사진들을 보고 얼굴 그렇게 쓸 거면 그 얼굴 나를 달라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하죠. 맞아요. 정우성 씨의 혼자 노는 방법, 나를 잊지 말아요. 그 영화 촬영을 통해서 기타를 배우게 됐다는데 기타를 치면서도 혼자 잘 논다고 하는데요. 혼자 노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제는 좀 지겹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영화 제작에 좀 관심을 좀 보인다고 합니다. 절친 이정재 씨와 중국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내가 영화를 만들면 네가 출연해라 뭐 이런 둘만의 또 구두계약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도 뭐 아무리 술자리에서 뭐 섭외를 한다 그래도 이정재 씨인데 개런티가 만만치 않았겠어요. 만만치 않은 개런티였어요. 사실은 얼마냐면 단돈 10,000원이었다고. 와, 훈훈한 일화인 거죠. 이렇게 멋있는 정우성 씨에게 대놓고 고백했던 연예인이 있다고 하던데 게다가 정우성 씨가 또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예요? 박경림 씨라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알겠습니다. 않으니까 쭉 넘어가시죠. 네. 한 방송에 박경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살 때 당구장에서 이제 정우성 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우리 대부분 뭐 그래도 이렇게 첫 대면은 인사를 할 때 어머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데 거기도 모르게 어머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처음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해가 너무 갑니다. 그런데 이때 정우성 씨도 함께 재치 있게 나도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 그렇죠. 그거 듣기만 해도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박경림 씨가 진행하는 토크쇼에 또 이제 또 화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조각이 사랑한 치명적인 그대. 이렇게 화환을 보냈다고요. 이야. 뭐 박경림 씨도 그랬지만 박경림 씨 명함도 못 내는데 이영자 씨에 비하면 그렇죠. 이영자 씨가 무슨 결혼식장에서 연예인 결혼식장에 우연히 이제 만났는데 정우성 씨한테 정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뭐 싱글녀니까 우리 뭐 외로운 사람끼리 한번 만나자 해야 될 거를 언제 한번 봐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 언제 한번 자요 우리 언제 한번 자요 그 마음 급하니까. 이영자 씨 앞이면은. 흘리고. 역시 고수시네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누나죠. 예. 그래요. 정우성 씨에게도 그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좀 밝히기 싫었는데 인터넷에 정우성 씨의 그 과거 사진이 있어요. 그 M자 탈모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거 되게 남자답고 멋있는 거 아닌가요? 그 외국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 브루스 M자 윌리스. 탈모 멋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M자 탈모거든요. U자 탈모인데. U자 탈모인데요. 소문자 M인데요? 그 사진이 저래. 네, 사진이 나와요. 네, 제가 저 때 상황을 아는데 저 때가 이제 그 탈모가 아니고요. 네. 그 영화 출연 때문에 모발 이식을 모발 이식이요. 모발이 씨. 네, 정우성 씨가 탈모면 또 어떻습니까? 많은 여성의 로망이잖아요. 그런데 대체 어떤 여성분과 결혼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2년 전에 그 영화 행사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네. 나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 자리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냥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저는 사실 그냥 멋진 잘생긴 배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날이 서 있으면서도 또렷했었고 굉장히 주관이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잘생긴 배우, 멋있는 배우에서 또 의식 있는 배우로 또 거듭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맞아요. 네, 이번 싱글남도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댄스 댄스. 댄스. 두 번째, 꽃중년. 모르겠다. 아, 중년 됐네요. 자, 마지막 힌트입니다. 캐리어를 끄는 여자. 정답! 정답은 바로 주진모. 네, 주진모 씨입니다. 박수 쳤으면 나도 모르게. 박수 칠만 합니다. 골드 싱글남으로 선택되셨습니다. 유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진모 씨. 잘생겼죠. 네, 주진모 씨 하면 최근 드라마 캐리어를 끄는 여자에서 아주 까칠한 언론사 대표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올해 나이가 어느덧 43이라고 합니다. 사실 남자가 봐도 참 잘생긴 주진모 씨. 그런데 주진모 씨가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나요? 저는 얼마 전에 열애설 기사를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진모 씨가 올 7월에 열애설이 한번 나왔어요. 네네. 중국 배우 장리 씨였는데 장리 씨가 이제 한국 잠시 왔을 때 강남의 어느 식당에서 주진모 씨와 같이 다정하게 밥 먹는 장면이 이제 영화 관계자에서 사진이 포착됐습니다. 그 사진을 이제 저희들이 입수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두 달 마침 두 사람이 그 방송을 왔던 자기야 미안해 이런 그 작품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드라마를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받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럼 두 분이 공개 데이트를 한 건가요? 이게 장리 씨하고 중국에서 한번 열애설이 한번 났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어쨌든 사진을 받아가지고 그 사진을 딱 확대해서 보니까 둘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장리 씨 일행하고 중국에서 같이 온 또 영화 관계자들도 옆에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이게 옆에 이제 같이 찍혔는데 중국에서 한번 데이트 장면이 이렇게 목격이 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사기는 좀 충분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본인들이 친한 사이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한마디 일축해버려서 더 이상 열애설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진모 씨는 현재 여자친구가 없다는 얘기네요. 없길 바래요. 갑자기 왜 사실이 없어야 돼요? 혼자인 걸까요? 이글이글 그래서. 네, 그래서 파헤쳐봤습니다. 이름하여 주진모, 그가 솔로인 이유. 사실 주진모 씨 하면 열애설과 결혼설이 종종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스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만큼 라이프가 외롭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싱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진모 씨의 이제 첫 번째 그 연애 상대는 조금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2004년도였는데요. 모델 유지연 씨와 이제 그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게 목격이 됐는데 한데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의 이제 결별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뭐 한 6년쯤 지나 2010년에도 또 열애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배우 공연주 씨하고 열애설이 났죠. 근데 당시 이제 두 사람이 지인을 통해서 만났다 이렇게 이제 됐고 한 2달 정도 만난 걸로 돼 있었는데 결혼을 전제로 뭐 교제한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친한 선후배 사이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바람에 또 역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친한 사람이 많네. 이후에도 또 스캔들이 하나 있는데요. 주진모 씨를 둘러싼 또 하나의 스캔들 2012년 5월입니다. 고준희 씨와 결혼설이 불거져요. 근데 이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가을에 이제 결혼한다. 그래 고준희 씨 집에 주진모 씨가 인사까지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이 노출이 돼서 정말 이번에는 진짠가? 그래서 결혼설이 굉장히 신빙성이 더해졌는데 역시 또 이번에도 우리 절친한 선후배다. 이렇게 또 잘라버렸습니다. 아니 어찌됐든 근데 공연주 씨, 고준희 씨 모델이죠. 장리 씨 잡지 모델 출신이죠. 주진모 씨가 키 큰 여자분을 좋아한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세요. 키 큰 분을 좋아하는구나. 네. 그냥 모델. 왜냐면 제가 작품을 같이 했었거든요. SBS 드림이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제가 키 큰 게 이제 컴플렉스다 보니까 슬리퍼를 많이 신고 연기를 해요. 풀샷이 나오지 않으면.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키 큰 게 멋있는데 오히려 자신은 키 큰 여자분이 힐을 신고 자기보다 더 큰 게 더 좋다고. 저는 주진모 씨가 평소에 취미에 푹 빠져 살아서 연애할 시간이 없다라는 어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취미이길래 연애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 주진모 씨는 이제 다양한 취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낚시입니다. 근데 낚시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낚시에 빠져 있었다 그러는데 이 초대형 붕어를 잡기 위해서 일주일간 이렇게 또 낚시에만 전념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여자친구랑 같이 낚시를 가기도 했다고 해요. 네. 사실 낚시 가면 여자들이 좀 하기 좀 불편해요. 네. 화장실도 뭐 변변치 그치, 않고 맞아. 뭐 모기도 맞아요. 있고 뭐 불편해서 사실은 낚시에 취미를 갖게 되면 사실 여자 만나기가 쉽진 않긴 해요. 맞아요. 예. 근데 또 낚시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최지우 씨가 낚시를 또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진모 씨와 함께 드라마도 했지만 그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낚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좀 친해졌다고 하고요. 또 연예계에서 낚시 광하면 배우 이덕화 씨를 꼽을 수 있는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뭐 나쁜 사람이 없다면서 네. 주진모 씨를 사위감으로 90점 정도를 줬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덕화 씨의 딸이죠. 이지연 씨와 주진모 씨는 또 절친한 사이라고도 하네요. 주진모 씨는 또 다른 취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취미를 가진 분이 아마 많겠지만 전문 바리스타 못지않은 로스팅 실력을 갖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년 넘게 지금 커피 직접 만들어서 먹고 진짜로 그냥이 아니고 진짜로 커피숍을 차려도 좀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정말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있는 주진모 씨. 취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외로울 틈이 없어서 연애도 안 하나 싶은데 이런 주진모 씨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 때문이라는 얘기도. 이야, 뭐 풍문에서 밝히나요? 이거는 죄송한데 이렇게 저한테 어떤 희망의 메시지 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한데요. 네. 아주 그냥 뭐 유치하게 나온 유머인 것 같아요. 출연하는 영화나 뭐 드라마가 약간 동성애를 주제로 한 작품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생겨 거죠. 네. 이 쌍화점 촬영 당시에 그와 관련된 일화를 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조인성 씨와 이제 배드신이 있었잖아요. 네. 동성애 연기를 하는 촬영을 앞두고 함께 있었는데 대기실에는 다른 것도 없이 네. 가운만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 있었다면서 네. 남자로서 좀 이렇게 난감했던 네. 기억을 에피소드로 전하기도 했었죠. 그 참 그 서로 그 약간 오해하는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 대기실에서 이제 주진모 씨가 옷을 혼자 갈아입는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 뒤에 이제 그 조인성 씨가 있었는데 이 주진모 씨가 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인성아, 난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인성 씨 역시 저도 아니에요라고 했다는 그 일화가 있어요. 사실 여배우와 키스신이나 배드신도 사실 어색한데 그 환칠한 남자 둘이서 또 이렇게 이런 씬을 찍으면 또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맥주 한 잔씩 마시게 해라, 술을 좀 마시고 해라 라고 네. 이렇게 명을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또 좀 약간 취기가 오를 때 또 씬을 찍었나 봐요. 이렇게 취기가 오르니까 또 조인성 씨가 연애 여배우보다 예뻐 보이기도 했다고 이러더라고요. 뭐 이 동성애설 자체는 그만큼 연기를 잘했고 또 네. 그만큼 그럼요. 그 남자가 봐도 아름답다 생각할 정도의 외모적인 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네. 되게 해맑으시네요. 되게 흐뭇해 하시는데요. 어머 제가 저런 왜 저래? 불안해 지금. 아 이런 웃음소리 처음 들어요. 알고 이런 거. 오늘 쭉 드셔보신 거 아니에요? 박경원 씨, 풍문쇼에 합류해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밝은 표정을 눈이 되게 빛나요. 네, 풍문쇼가 뽑은 연예계 대표 골드 싱글남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분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맞춰보세요. 첫 번째, 먹방. 먹방.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싱글이 아니죠? 유민상? 중요한? 네, 신데렐라. 뭐야? 12시면 들어가나? 신데렐라인데 남자라고. 신신가? 이번 힌트를 들으시면 아마 한 번에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네. 김영건. 너무 어려워요. 누구지? 난 알아. 수준이 하정우 씨죠. 네, 맞습니다. 바로 베테랑 배우 하정우 씨입니다. 올해 39세로 곧 부록을 앞둔 하정우 씨. 많은 여성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싱글남이죠.
네,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대체 왜 아직 혼자인 걸까요? 많은 여성분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 풍문쇼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자님들, 하정우 씨에 대한 풍문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하정우 씨는 사랑할 때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2009년도에 공개 열애를 했죠. 모델 출신 탤런트 구제이 씨와 열애할 때도 굉장히 올인하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처럼 굉장히 하정우 씨는 그 이 디테일에 강한 그런 그 열애 구애 작전을 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제이 씨와 이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구제이 씨 집을 갖다 항상 찾아갔고 이 구제이 씨에게 미소를 선물해주기 위해서 웃기는 얘기 20가지를 그 항상 준비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정성을 들인 구제이 씨와의 연애도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서로 소원해졌다라면서 결국 헤어지게 되죠. 근데 이후에도 김채희 씨나 뭐 가수이죠. NS 윤지, 또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씨와 열애설이 있었다면서요? 올 4월이었죠. 우산 쓰고 그 하정우 씨가 우산 쓰고 김연아 씨하고 다장에 손잡고 가는 걸 봤다. 이런 목격담이 이제 인터넷에 퍼지게 됩니다. 어쨌든 김연아 씨랑 열애설은 좀 새로운데 두 분이 실제로 어떤 친분이 좀 있는 사이인지 궁금하고 우산을 같이 쓰는 사이면 상당히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 얘기했듯이 뭐 기후까지 이렇게 날짜까지 해서 엮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눈에 띄긴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일축을 했었고요. 워낙 열애설이 계속 나오니까 진짜 좀 소개 좀 시켜달라. 정말 미치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아닌 사실이 거네요. 아니었던 거죠. 사실이 아니었던 거네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그 하정우 씨 필모그래피를 보면요. 한 최근 7, 8년 동안은 계속 한 해에 최소한 2작품 정도를 계속 해왔어요. 많으면 3작품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 때문에 연애할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은 사실일 것 같고, 근데 또 일도 일이지만 취미가 굉장히 다양해서 또 연애를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들리곤 해요. 네, 하정우 씨 하면 화가로도 유명한데 다양한 취미라면은 그림 그리는 거 외에도 또 다른 취미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좀 특이한 건데, 물론 이건 이제 동료 배우가 밝힌 거라서 하정우 씨가 롤러코스터라는 작품을 이제 감독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배우 이지훈 씨가 하정우 감독님의 비밀을 폭로하겠다 이래가지고 발설한 게 뭐냐면 나체 사진 수집이라고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하정우 씨의 취미가? 예. 이지훈 씨가 이제 하정우 감독 집에서 술을 먹다가 이제 막 어떻게 잠잘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서 총각들은. 그런데 아침에 샤워를 하면 하정우 씨가 들어와가지고 나체 사진을 샤워하는 장면 찍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우지 않고 지우는 조건은 밥을 사주면 지워준다. 뭐 이런 그냥 장난기 있는 동성 나체.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영화 그 이 제작 발표에 있었던 토크쇼에서 질문을 받아서 그 했던 말이기 때문에 하정우 씨가 이것을 뭐 여러 번 저지른 취미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같이 이제 집에서 술 먹고 장난을 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이지훈 씨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사실 이제 뭐 하정우 씨의 취미가 진짜 식물 키우기도 하는 취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제 꽃시장에서 어린 나무를 직접 사와서 이제 집에서 키우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하정우 씨의 취미와 잘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비공휴일이 됐잖아요, 식목일이. 근데 이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고, 또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세금 대신 나무를 심게 하는 방향으로 뭐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놓는다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여심을 사로잡는 하정우 씨의 매력은 외모와 취미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매력을 느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하정우 씨의 매력은 바로 의리라고 하네요. 의리. 의리까지 있단 말인가? 의리. 네. 하정우 씨가 그 중대 연역과 나왔는데 제가 선배거든요. 뭐 같이 학교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안 다녔는데 후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의리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무명이나 좀 일이 없는 친구들 있으면 자기가 영화 출연하면서 이렇게 다 함께 품고 가는 그런 게 정말 의리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의리네. 그 롤러코스터라는 영화 찍을 당시에도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뭐 프로젝트 577도 동료들 많이 맞아요. 생겼어요. 야, 멋있다. 아 근데 이제 하정우 씨가 의리도 하나의 특징이긴 하지만 또 가끔가다 정의감에 불타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경찰서까지 쫓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또 뭔 얘기예요? 2012년도 때 이제 하정우 씨가 영화 롤러코스터를 연출하고 있을 때라 이때는 매니저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혼자 그래서 매니저 없이 다녔는데 어떤 차가 하정우 씨를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허벅지만 좀 툭 쳐서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차가 도망가는 순간 하정우 씨가 이제 이 동네 오래 살았고 했으니까 내가 저 녀석은 내가 오늘 잡는다. 또 이렇게 오기가 불끝 나서 끝까지 또 미행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또 그때 영화 베를린 찍고 난 다음이어서 그럼 못 내려요. 몸이 아주 제대로 탄탄하고 특수부대 뭔가 내고 진짜. 각계 전투에 능한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하필이면 그분 잘못 걸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속 쫓다가 네. 가로수길의 한 커피숍 앞에서 그 차가 있는 모습을 딱 봅니다. 그래서 내리라고 하는데 내리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 운전자가. 그래서 갖고 있던 우산으로 차를 칩니다. 차를 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죠. 사람들이 몰려들다가 경찰까지 온 거예요. 경찰은 근데 하정우 씨 왜 여기서 이러시냐고 이렇게 된 거죠. 왜 하정우 씨가 잘못하면 난동 부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협박으로 들려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정우 씨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나서 이제 경찰서로 다 갑니다. 강남 경찰서로 갔는데 그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예요. 제대로 그래도 어쩐지. 백수님을 잡았네요. 네. 근데 진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하정우 씨한테서 냄새가 나요. 네. 이렇게 킬리만자로의 표본 같은 그런 야생스러운 거. 사랑하는 여자도 잘 여자들은 이런 남자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하정우 씨에게는 어떤 여자 스타일이 어울릴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지민 씨. 오, 감사합니다. 김지민 씨가 애교도 있고 네. 또 약간 단순하고 예? 인정. 지고지순. 인정. 인정할 수 없다. 저도 우리나라 스타일이에요. 인정할 수 없어요? 박정희 씨? 인정하기 인정할 수 싫다. 없다고요? 그래야 곽정은 씨하고 김지민 씨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 하면 자, 하정우 씨와 우리 김지민 씨 만나면 뭐 그냥 저희들끼리 바람인 걸로 네. 하고요. 40세가 넘기 전에 결혼하겠다고 말했던 하정우 씨.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인터뷰할 때마다 목표 나이가 점점 미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처음에 38살 이전에는 결혼을 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입장을 밝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인터뷰를 보니까 어느새 40세, 40살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43살 안에 결혼하는 것이 목표라고.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은 있으신 것 같은데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여성분들을 위해 앞으로 쭉 싱글로 남아 계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주 아닙니까? 저기도 고집이 나오네 이제. 네, 이번 싱글남도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드릴게요. 프로 일꾼. 일꾼? 여기서 조금 눈치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하도 이분 유명해서. 네. 별명 부자. 마동석? 아 별명이 많다. 네. 마동석 진짜 일본 별명 많잖아요. 마동석이 마요미. 그러네, 마동석이네. 자, 마지막 힌트 갑니다. 럭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바로 국민 대세남 유해진 씨입니다. 네, 유해진 씨는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대박. 첫 단독 주연을 맡은 코미디 영화죠. 럭키에서도 대박. 그야말로 정말 핫한 분입니다.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유해진 씨 하면 가장 처음 떠올리는 게 김혜수 씨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김혜수 씨와 열애설이 공개됐을 때 많은 뭐 대중들,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김혜수를 사로잡은 유해진 씨의 매력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유해진 씨가 정말 인성이 너무 좋고 사람이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들었는데 현장 매니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유해진 씨의 현장 매니저가 뭐 지금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까지만 해도 20대 중반에 좀 어린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매니저라고 해요. 근데 유해진 씨 정도의 뭐 대스타 분들은 현장에서 굳이 현장 매니저와 이야기를 뭐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거
많이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유해진 씨는 그 촬영이 끝난 후에도 그 현장 매니저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면서 술도 마시고 또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하고 하면서 그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날은 영화 촬영 현장이 지방이었는데 유해진 씨 차가 도착을 했대요. 스태프들이 보려고 하니까 유해진 씨가 운전석에서 내리고 조수석에서 매니저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네. 지방 촬영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멀다 보니까 네. 매니저와 운전을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정말 성격 좋고 인간성 짱이시죠. 네. 매력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꽃미남 스타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반전의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또 이렇게 사람 냄새 나고 또 의외의 또 박학다식함과 지식이 또 많은 분들 거기에 또 이렇게 친근감까지 겸비하면 사실은 또 굉장한 매력으로 또 다가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유해진 씨는 이미 이제 47세니까 결혼 정년기는 상당히 지난 네.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뭐 유해진 씨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시대의 골든 싱글남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이죠. 네. 유해진 씨는 촬영이 없는 날에는 또 혼자만의 취미 생활에 푹 빠져 지낸다고 해요. 또 하나의 취미생활 바로 설치 미술이라고 하는데요. 유해진 씨 집에 가보면 그 설치 미술 작품들이 또 꽤 있다고 합니다. 뭐 그림 실력은 다 알려졌고 또 나무 조각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 쉬는 날에는 왠지 뭐 김치찌개 소주를 좀 드실 것 같은데 음악을 들으면서 와인을 먹는 또 취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반전 매력이네요. 이런 유해진 씨의 마음을 또 마음에 불리핀 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이돌인데요. 2년 전 대종상 영화제에서 에이핑크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런 아빠 같은 모습을 네, 보여주기도 했는데 고현정 씨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해진 씨가 술 취하면 걸그룹 노래를 흥얼거린다.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보면 그냥 뭐 삼촌 팬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정말 나이 차이가 이만큼 나는 연하를 꿈꾸는 건 아닐까. 연하 이상형이 아닐까, 연하가. 그건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좀 이 유해진 씨의 그 유머가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삼시세끼에 이제 출연을 함께했던 이 차승원 씨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이제 유해진 씨가 아재 개그의 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아재 개그를 했던 유해진 씨의 말이 있는데요. 좀 들려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 라고 하면 이제 시켜 먹지 말고 데워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기자 간담회는 이제 기자 간 다음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이 폴 맥카트니는 이제 폴 몇 커트 남았니 이렇게 이제 아재 개그를 한다고 하네요. 기발한데? 사실 유해진 씨가 입이 약간 돌출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그 촬영 현장에서 사실은 장면을 이렇게 모니터 하다 보면요. 분명히 카메라 앵글 밖으로 나왔어야 하는 상황인데 몸하고 얼굴은 다 나왔는데 요 입만 카메라 앵글에 아직 남아있다라는 그런 우픈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유해진 씨의 외모에 대해서 위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해진 씨는 어렸을 때 사춘기 시절에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뭐 고민을 했을 뿐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나는 전혀. 뜯어고칠 때가 전혀 없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면서 완전한 그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 유해진 씨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박수홍 씨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그 탤런트 박희순 씨랑 뭐 매니아는 아니지만 클럽을 간 적이 있대요. 누구랑? 유해진 씨가 어. 클럽을 갔는데 외국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막 유해진 씨 같이 넘버원 같이 뭐 해외도 찍자. 뭐 영화가 알려졌나요?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박지성 닮았다는 얘기만 했어요. 지성 파구로 알고 그래서 같이 사진 찍자고. 닮긴 했죠. 잘못 알아보고. 닮긴 했지. 멀리서 보면 진짜 많이 닮았어요. 네. 맞아요. 박지성 씨랑 유해진 씨랑 같이 뭐 사석 술자리 같은 데서 마주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유해진 씨가 박혜진 씨한테 우리 서로 닮은 거 알죠? 라고 물어봤더니 박지성 씨가 안다면서 그런데 실은 자신의 작은 아버지랑 더 닮으셨다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박지성 씨는 미모의 아나운서와 이게 결혼해서 좀 아이까지 또 있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 박지성 씨를 닮은 유해진 씨는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 하고 계실까요? 뭐 사실 뭐 아무래도 눈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떤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에 그 눈이 높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에 푹 빠져서 연애의 필요성을 좀 못 느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풍문쇼에서 뽑은 연예계 골드 싱글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분들 모두 조만간 저희 풍문쇼에서 열애설, 그것도 가능하다면 단독 보도로 알려드리면 참 좋겠네요. 오늘 풍문쇼에서는 싱글남의 리얼 스토리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엔 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